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소상공인 직접대출 중에서 직접대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법 중에서 혁신성장 촉진자금, 성장하고자 하는 그리고 혁신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알아봤었죠. 오늘은 조금 반대 개념으로 신용취약자금, 신용점수가 낮고 조금 어려운 기업들이 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취약자금도 기본적으로 좀 자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때 다시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생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 되고 나중에 잘 되면 크게 성장하는 혁신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장이나 혁신하고 있는 분들이 신용점수가 낮을 리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었죠? 신용점수가 나이스 기준으로 대표자 신용 점수가 가요. 839점 이하죠. 네, 여기에 속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출이 거의 안 나오거나 은행에선 거의 대출이 안 나오고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셨죠. 근데 이분들에게 3천만 원까지 자금을 기준금리 플러스 1.6%로 지원하는 자금이니까 기준금리가 3%면 4.6% 정도. 그래서 생각보다 저렴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뒀었던 혁신성장 촉진자금하고는 궤를 조금 달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생존에서 일단 생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3천만 원을 잘 굴리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입장이라던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입장 쪽에 평균적으로는 잘 맞을 거예요. 안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아마 이런 게 좀 맞을 겁니다. 즉, 이 3천만 원을 갖고 여러분이 생존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는 게 맞죠. 그 실제로도 왜 내가 이런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하다가 사업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번에 지금 완전히 거덜나고 1금융권, 2금융권 막 써 가지고 통장에 돈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2금융권을 쓰다 보니까 신용 점수가 아니 뭐 600 몇 점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출도 안 나오고 금리도 높고 죽겠어요.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금을 주시면 제가 어쨌거나 사업을 조금 더 잘해 가지고 특히 이 1, 2금융 특히 2금융권 고금리 대출비 빨리빨리 갚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자금이 상황이 아마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받아서 여러분이 약간 생존에 성공하고 그렇죠? 그럼 그다음에 성장으로 넘어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성장 촉진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다음 단계에서는 제도전 특별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받아서 좀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성장해서 혁신으로 갈 때는 립스2 사업, 립스1 사업 같은 이제 우리 투자조건부 사업들 이런 사업을 받아서 좀 더 올라가라. 뭐 이런 느낌으로 단계별로 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제가 보통 3단계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3단계가 아니라 5년 안에 최소 3번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별한 경우에 한 번을 더해서 4번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신용 취약 자금을 받으려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실 수 있는 좋은 청사진은 이 자금을 받아서 일단 생존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발판을 삼는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 여기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존이 성장을 했잖아요. 금년 열심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럼 그 다음 년에 야 봐라 나 3천만 원 지원받고 성종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성장 그래프가 나오지 않니? 그래서 2년 이상 10% 매출이 올랐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1, 2억 정도를 더 주면 나는 더 성장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혁신성장 촉진자금을 줘. 말이 되죠? 흐름이. 그리고 혁신성장 촉진자금 받고 더 성장하면은 그럼 아예 좀 더 큰 자금을 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사업계획서 설명하기 전에 배경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쓰면 훨씬 내용이 살아날 것이고 그냥 항목만 보고 꾸역꾸역 살다 보면 뭔 말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쓰시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약간 이리저리 어려웠지만 요렇게 해서 생존에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이 성공, 이 신용 취약 자금이 성공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한번 좀 드려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두 번째 사업인데 첫 번째 사업할 때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제가 막 창업학원 같은 거 차리면서 중간에 막 있었습니다. 홍대에서 창업학원 차리고 막 몇십 명 정도 와서 수업 듣고 막 그럴 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대출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받았던 정부 대출이 보증금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학원에.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을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고 그리고 운영 자금을 정부 자금으로 썼는데 초반에 잘 안 됐어요. 그게 교육이 안 된 건 아닌데 약간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 시정 점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돈이 없고 정말 생존에서 망한 생존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네. 생존이 안 되면 생존에서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생존에 실패해서 그죠? 이제 그다음에는 우리가 자꾸 연체가 되고 세금이 체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망하는 약간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회생 파산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대단히 연체 체납이 위협받는 아주 그런 단계가 있었고요. 정말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생존 자금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제가 그 당시에 이 자금은 아니었지만 생존 자금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존 자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잘 굴리면서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잘 굴리면서 돈이 들어오는 족족 그 나의 신용 점수를 깎아먹고 대출 이자를 많이 부담시켰던 이금융권은 싹 처리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존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에 성공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성장으로 간 게 아니고 요 중간 단계에서 '야 너 생존에 성공했네?' 그러면 이제 신용도가 올라가고 맞죠? 기업이 가치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야 추가 대출 줄게." 추가 자금을 공급을 받게 됐고 그 추가 자금이 어 꼭 대출이 아니었지만 그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뭐 기술 개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지원금을 받으면서 더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금 문제의 문제가 해결되고 제가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서 첫 번째 회사가 이 혁신까지는 못 갔지만 어쨌건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키면서 저희가 이제 적자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정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가 지금 이 신용 취약 자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사업은 어렵더라도 이런 좋은 자금을 받고 그리고 이금융권이나 이런 데 신용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면 기업 가치가 또 상승하고 신용이 올라가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더 좋은 자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더 좋은 자금이 가장 소상공인 대출 쪽에서는 잘 알려진 자금들이 아까 혁신성장 촉진자금, 제도전 특별자금 같은 게 있겠고 그리고 보증서 대출도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보증서 대출이 안 됐는데 여러분이 신용도가 올라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갑자기 보증기관에서 한 5천일억 줄게 이러면서 더 성장 생존뿐만 아니라 성장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 행운이 그런 또 좋은 일이 여러분이 사업에서 금년에 그리고 금년에 안 되면 내년이라도 꼭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작성해 보는 바랄게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들을 담아주면 사업 계획서가 훨씬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 서비스 생산 품목이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주생산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매출 중에서 가장 주력 상품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세탁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세탁 서비스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편의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어떨까 좀 틀려도 됩니다. 그래서 뭐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편의점 상품 판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미용실 하고 있다. 미용 서비스. 그렇죠? 우리 집에서 지금 뭐 텀블러도 팔고 있다. 텀블러 판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제조로 할 수도 있고 사입해서 파시는 분들은 그냥 텀블러 판매 막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귀금속 판매 뭐 이런 식으로 도소매 보통 판매란 표현보다는 이게 좀 더 맞겠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의 기준으로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가세 신고의 기준이다. 그리고 막 운수하시는 분들도 그냥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사용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플랫폼을 쓰냐, 네이버다, 아니면 쿠팡이다, 카카오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 매장이 있냐 없냐 여부에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매장이 있는지를 또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체크박스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중요한 게 이제 체크 표시가 났다는 걸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어요.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러면 대표자 경력 이렇게 써 있는데요. 대표자의 경력은 제가 지난번에 혁신성장 촉진자금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해요. 왜요? 대표자의 능력이 우리가 특히 3천만 원이면 여러분 고액 대출이 아니라 소액 대출입니다. 그리고 이 소액 대출은 대표자를 보고 빌려준다는 느낌도 강해요. 그러니까 고액의 대출은 막 몇십억 하고 이런 대출들은 대표자만 보고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담보라든지 기업이 상환 능력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3천만 원 소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날릴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자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냐, 얼마나 현업에 관련돼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셀이 그래서 두 개가 돼 있지만 실은 좀 더 많다면 좀 더 늘려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 군데 회사, 특히 관련된 회사에 다닌 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셀을 늘려서 더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도 보통은 대표가 혼자니까 직위는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실제 경영자 본인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요 경력 근무 년수가 써 있죠. 요거는 요거를 쓴 내용을 합계해요. 아셨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대표자와 아까 기간, 요 경력을 썼던 내용들을 합산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2010년 12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1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년 가능하면 개월 수까지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좀 더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항목은 여기에 있는 요 사업 개요란이 됩니다. 사업 개요란이 되게 짧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3천만 원 소액 대출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길게 늘려 쓰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디 뭐 예를 들면 금천구 가산동에서 미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은 생각보다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좋지 않아요. 이런 표현 쓰지 말고 그럼 어떤 표현을 써야 됩니까, 대표님? 라고 물어보면 가능하면 좀 짧고 명확하게 쓰면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좀 쓸 때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좀 딱딱 떨어지게 써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면 가이드가 있죠. 상품 서비스의 주요 내용, 제품의 다양성, 인지도 등 주 서비스의 생산의 용도 및 특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맞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1번 제품 소개, 2번 용도 및 특징 맞죠? 3번 판매 또는 서비스 가격 맞죠? 4번 브랜드 인지도 뭐 이런 식으로 써줘서 내용을 조금씩만 적어줘도 되겠죠. 제품 소개는 음, 뭐 제가 한번 할까요? 그 이탈리아 뭐 땡땡 브랜드의 드라이 클리닝 기계를 활용한 전문 드라이 클리닝 세탁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세탁소 서비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제품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폭립 추출물을 함유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메밀국수 전문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방향제를 만든다 그러면은 친환경 방향 물질을 레시피로 만든
수제, 방향제, 판매 뭐 이런 식으로든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길게 쓰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가능하면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 쓰시는 게 훨씬 더 눈에도 잘 들어오고 이쁩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 하실 때 가능하면 사진을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요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넣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한 장으로 끝낼 수 있으면 표를 안 넣어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이제 이미지 같은 걸 넣어서 우리 가게 매장이 있으시면 매장 이미지, 그 매장에서 주요 서비스하고 있는 사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간 되실 때 매장 내에서 찍어 주시면 좀 더 이쁠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제품이나 이런 걸 한다면 가장 잘 나와 있고 보여주기 좋은 사진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또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쇼핑몰 화면을 캡처하셔 가지고 넣으셔도 좋겠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미지와 제품 소개가 들었을 때 이거는 뭔가를 나한테 돈을 줘라는 게 아니라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요."라고 말 그대로 소개하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 주고 용도 및 특징 그래서 뭐 여러분이 쓰시는 것도 뭐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게 하고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 하나 그어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짝대기 긋고 음 만약에 메밀국수 같은 거 하면은 뭐 이제 어 친환경 음식점으로 어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건강식 메밀국수 뭐 이런 식으로 좀 쓰시고 뭐 용도 같은 경우도 매장에서 판매하고 또 어 국수를 키로 단위로 온라인 네이버 같은 거 네이버 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도 병행 뭐 이런 식으로 뭐 쓰실 수 있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판매 가격 같은 경우도 뭐 운전이나 용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더 좋죠. 내가 지금 1톤 트럭 차가 한 대가 있고 주로 용달도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내가 주로 이제 오더를 잡는 지역이 있을 거고 주로 하는 서비스가 있죠. 화물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사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콜드체인 탑차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은 뭐 이제 물국수, 물메밀국수 8,000원 그리고 양념국수, 양념 비빔국수 뭐 9,000원 뭐 이런 거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죠. 들기름, 막국수 네, 제가 좋아하는 건데 10,000원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쓰시고 하나씩 하시면 되겠고 브랜드 인지도는 뭐 우리 동네 국수집이 뭐 국수집 뭐 다섯 곳 중 뭐 상위 2등 뭐 이런 거 쓰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 쓰실 수 있는 표현들 아니면은 이제 뭐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쓰실 수 있는 내용들을 어필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업을 봤을 때 '아 이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인식을 시켜주는 거고 두 번째는 '아 이런 사업을 하면은 3,000,000원 정도는 갚을 수 있겠구나.' 이게 중요해요. 대출은 상환 가능성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을 갔는데 상환을 못 했다. 그러면 이걸 되게 문제시를 삼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여신 쪽에서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해서 돈 빌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하고 당신이 만든 제품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얼마에 팔고 있고 뭐 요런 내용들 어떻게 팔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됐을 때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작년에는 트럼프 관세 이슈도 있었고 탄핵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 소비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하반기부터는 조금 어쨌거나 수출도 잘 되고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좀 돈도 풀고 지역 화폐 쿠폰도 풀고 그러니까 매출이 조금 올라간다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있던데 작년 초반에는 완전히 우리나라가 좀 약간 멎은 그런 느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업이 안 돼서 여러분이 신용 점수가 떨어졌다고 해도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불경기도 잘하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잘하다가 불경기가 오면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작년만 해도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찌어찌 버티다가 신용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금 받을 때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외적인 이유로 만약에 했었다면 내적인 경우도 사업하다 보면 좀 잘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요렇게 요렇게 사업하는 경우를 보고 '아 이런 정도 사업이면 이 회사가 3천 정도는 갚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머리를 깎았는데요 여러분. 뭐 깎을 머리도 별로 없지만 머리를 깎았어. 근데 이제 머리를 깎는데 뭐 한 15,000 원에 깎았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작년엔 좀 이상하게 저기 15,000 원에 깎았으면 어떻습니까? 한 100명 손님을 받으면 150만 원이고 그죠? 그냥 15,000 원짜리 하나 메뉴 통일이에요. 200 명을 받으면 월 300 이잖아요. 그죠? 한 월 300 정도 받으면 사장님이 100만 원 가져간다고 합시다. 뭐 200만 원 경비 나가고 300명 받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돈이 남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 계획가 만약에 미용실 쓰고 작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월 100명 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적자가 나서 시종도가 떨어졌다. 근데 금년에는 요런 부분이 요런 3천만 원 주면 제가 열심히 홍보도 하고 뭐 해가지고 한 월 2, 300명 오게 만들겠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이 빚은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쉽게 계산이 되죠. 우리도 이렇게 매장에서 이렇게 물건 팔고 있다고 생각하면 몇 그릇을 팔면 돈을 갚을 수 있는지가 잘은 몰라도 어느 정도 상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부분이 상상이 되기 때문에 요 개요를 잘 쓰시면 다른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3천만 원을 갚을 수 있냐 없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요 사업 개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하게 쓰되 요게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면 이 사업은 3천을 갚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여러분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엄청 따지지도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혁신성장 촉진 자금은 1시간을 해도 부족했어요. 개인적으로 한 마케팅까지 하면 이거는 1시간 더 해야 되는 생각 들 정도로 내용이 많았는데요. 그 성장과 혁신은 원래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생존에 대한 부분은 생존만 가능하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자금이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명료하게 쓰시고 특히 판매 가격이나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에 대한 구조,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지금 최근에는 어느 정도 내고 있다는 실적이 있으면 그런 실적이나 이런 내용도 뭐 부가세를 보여주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보여주든 그런 식으로 좀 더 어필하시면 여기 써 있는 거 이외에 훨씬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금 소요 내역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3천만 원 받을 거니까 100만 원 단위죠. 그러니까 30 이렇게 쓰시면 되고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씁니다. 한 500만 원 있으면 500 뭐 이렇게 차입금을 뭐 나중에 딴 데서 돈 빌릴 수 있다. 친구나 지인한테 1,500 빌릴 수 있다. 그럼 15 합계 50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자금 소요 내역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그 지금 본건 차입금, 자체 자금, 은행 차입금에서 5천이 생겼죠? 이 5천을 가지고 뭐 할 건지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5천을 가지고 제가 인건비로 2천만 원을 쓸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는 뭐 이제 재료비 1천만 원 이렇게 아니면 또는 생산비 2천만 원 그리고 홍보비 1천만 원 그죠? 뭐 장비 구매할 수도 있죠. 장비 구매비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관리비 다 합쳐가지고 뭐 1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아마 좀 이쪽은 뺄게요. 재료비하고 좀 비슷하니까 여기서 재료비를 쓸 수도 있고 생산비를 쓸 수도 있고 아까 이런 느낌. 그리고 인건비 1천만 원. 이런 5천만 원이죠. 합계 50. 네 이렇게 쓰시면 기본적으로 되겠습니다. 자금 소요 내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용도 및 사업 계획이라고 아주 짧게 되어 있는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필요시 별지 작성. 즉 늘렸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양식에 맞게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필요시 별지 작성이란 말 써 있으면 파일을 늘렸어도 이렇게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을 이해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 계획은 나 이런 회사야. 자, 이런 회사를 보고 우리가 유추해서 이 회사가 좀 될 것 같으면 좀 못 써도 뽑아주고
뽑아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판단이 쓴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 사실을 리얼하게 머릿속에 이해해 줌으로써 업종별로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쓰는 겁니다. 향후 사업 계획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 즉 3천만 원을 받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체 자금과 은행 차입금을 통해서 이 돈이 구해지면 이 돈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사업을 할래? 라는 얘기죠. 즉 핵심 내용은 그거죠. 아까 제가 5천이라고 했으니까 5천만 원을 가지고 맞죠? 어떻게 자금을 사용해서 매출을 높이고 생존에 성공할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쓰는 거죠. 자금 용도 및 사업 계획에 써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용도, 핵심 용적인 용도는 여기다 좀 써놓긴 했어요. 이제 기본적인 사업 계획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번 뭐 대량 생산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량 구매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상상으로 써봅니다. 제가 정확히 못 써서 죄송해요. 메밀 그리고 메밀, 폭립 등 핵심 재료를 그렇죠? 핵심 재료를 뭐 기존에 10kg씩 구매하던 것을 한 50kg로 대량 구매하여 보관.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보통 대량 구매라면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원가 20% 절감 가능. 절감 가능. 이런 식으로. 그럼 자금이 의미 있게 쓰이죠. 대량 구매를 돈이 없어서 비싸게 소량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에 대량 구매해버리면 원가가 절감되니까 그만큼 다 이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어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홍보 마케팅, 온라인 홍보 마케팅 강화. 요즘에 온라인 광고 시대니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온라인 홍보 업체, 온라인 광고 대행사와 협업해서 그죠? 자사 브랜드 채널 노출 상위 노출하고 뭐 여러 가지 쓰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 이런 부분이 만약에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개인적으로 추천할 때는 광고 대행사랑 미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당장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일단 미팅을 하고 온라인 홍보를 내가 돈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세요. 그럼 알려줄 거예요. 그쪽에서. 그럼 그런 내용 중에 여러분이 내가 나중에 돈이 있으면 해야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비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고객 이벤트 제공. 그죠? 이벤트 할 때도 좀 돈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원 플러스 원 이벤트라든지 이럴 때도 비용이 좀 나갈 수 있고 또 리뷰 이벤트 리뷰 남겨주면 뭐 가격 할인 뭐 이런 거 쓸 수 있죠. 이런 거 해도 실은 돈이 나가는 거죠. 이런 거 쓸 수 있고 또 어떤 내용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쓰고 싶은 내용들을 쭉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비 구매를 할 수 있죠. 뭐 스마트 장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장비 구매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운송업이라면 부품 교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내용들도 좀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키오스크를 구매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넣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을 쓰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은행 차입금을 써 있는데 이거 좀 빼도 됩니다, 여러분. 네. 실제로 받기 힘들잖아요, 취약 단계에서. 그래서 자신 없으면 그냥 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되게 조정을 하시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바쁘면 이렇게 텍스트로 쓰시고 가능하면 표나 뭐 이런 내용들 도표라던가 이미지 등을 넣어주시면 더욱 좋죠. 그리고 이걸 잘 못 만들 경우 이런 거는 좀 AI 도움을 받아서 만드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용취약 자금은 페이지 수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쓰셔도 되지만요. 사업 개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더 써도 반장 정도.
그리고 여기 특히 자금 용도 및 사업 계획은 뭐 조금 더 쓰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막 시즌제 제품도 있죠. 여름에 팔아야 되는 제품들. 그래서 봄에 광고해서 여름에 한철 장사하고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쓰십시오. 중요한 거는 3천만 원을 받고 생존에 성공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끔 여러분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쓰는 것 정도만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간단하게 쓰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뒤에 요거는 이제 예시예요. 어디서 줬냐면 소상공인공단에서 이제 예시를 작년도 걸 준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뭐 편의점, 한식 구매점 뭐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죠. 뭐 배달의 민족 입점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죠? 기간도 간단하게 써라. 쓰고 가능하면 한 장에 끝내버렸죠. 예시 자료가. 그리고 자금 용도도 뭐 간단하게 임대료 같은 것도 제가 빠졌네요. 임대료가 있었네요. 네. 임대료 비용 이런 것도 들어갔다. 그래서 차입금이 2천이면 합계 2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항목 같은 거를 좀 써놨는데 예시에 맞게 그냥 3535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아니면 좀 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좀 내용을 넣어도 중요한 건 알아보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내용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를 똑같이 3535를 맞추고 요 내용을 아예 그냥 여기다 넣어서 요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5번 자금 사용 용도 뭐 이렇게 맞춰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점 중요한 건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써도 되고 뭐 좀 해도 되고 아마 우리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좋은 게 잘 못 쓰는 분들에 의해서 좀 편의를 좀 반영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잘 쓰면 좋겠다는 마음에 실은 여기 한 장에 그냥 딱 맞게 한 장짜리 짧게 써도 제 생각에도 3천 정도 주는 거니까 알아만 볼 수 있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자금이 소중함을 알기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이해를 돕고 그 이해의 핵심은 내가 3천을 주면 어느 정도 3천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써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충분하다는 거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취약 자금이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힘든 길을 걷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신청서의 중요한 거는 이 3천을 잘 굴려서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잘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신용취약 자금을 보시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경영상 어려우신 분들일 텐데 이런 사업계에서 준비를 잘해가지고 정말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꼭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재기와 성공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